지금 하버드가 주목한 세계에서 단 하루 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충격적인 나라, 한국인의 특별한 능력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정치전략학과 교수 에드워드 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3년간 극비리에 진행해온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날이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었어요. 왠지 모를 긴장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이번 연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논쟁적일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나는 세계가 모르는 한국의 숨겨진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로젝터에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했죠.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만이 강의실을 채웠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루 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중국 유학생 채나우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님,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군사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닌 사회적 정렬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능력이 중앙의 지시 없이도 작동한다는 거죠. 학생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들렸어요. 의구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채나우리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3년간 집중했던 연구가 헛되지 않았으니까요. 슬라이드를 넘기자 화면에 미국 국방부 로고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증거였어요. 학생들의 눈이 일제히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비군사적 동원형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무력이 아닌 사회적 합의로 급속 대응이 가능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뜻이죠. 독일 유학생 줄리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의아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강의실 내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궁금증과 의구심이 교차하고 있었죠. 저는 슬라이드를 계속 넘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연구의 핵심을 설명할 시간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학계에서 그동안 간과했던 중요한 사회적 현상을 제가 처음으로 체계화한다는 생각에 흥분됐죠. 여러분, 한국의 집단 실행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어떤 사회 시스템과도 다릅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무기입니다. 강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저를 주시했습니다. 이제 제가 발견한 한국만의 독특한 사회 현상에 대해 본부 설명할 차례였죠. 단일화란 무엇일까요? 저는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목표를 향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채나오 리가 즉각 손을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중국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14억 인구가 하나로 움직이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던 거였어요. 채나오 학생,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통제에 의한 것이지만 한국은 자발성에 기반합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채나오 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죠. 강의실 전체가 집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독일 유학생 줄리아 슈미트가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교수님, 독일도 규칙을 잘 따르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줄리아 학생, 독일은 규칙과 시스템을 하지만 한국은 그런 규칙이 없어도 정렬됩니다. 이것은 제도가 아닌 집단 본능에 가깝죠. 줄리아의 눈에 의구심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임을 알 수 있었죠. 그때 그리스 출신의 아민 니콜라오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반감이 묻어났어요. 그건 자유가 제한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개인의 의사는 어디에 있나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만 막상 들으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죠. 아민 학생,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단일화는 자유의 제한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상황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죠. 그것은 강제가 아닌 암묵적 합의에서 나옵니다. 아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한국의 단일화는 민주주의나 통제국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정렬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지시 없는 일치라는 독보적 개념이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다양한 국가들의 사회 시스템 비교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표에서 한국만이 특이한 패턴을 보였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실제로 존재하며 측정 가능합니다. 다음 장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의구심, 호기심, 심지어 약간의 거부감까지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던 거였죠.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건 항상 어려운 법이니까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작년 서울 체류 중 우연히 경험한 지진 경보 상황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강의실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영상 속 서울 명동의 번화가였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의 휴대폰에서 동시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서로 의사소통 없이도 완벽한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영상이 끝나자 강의실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어요. 채나오 리가 또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훈련된 반응일 뿐입니다. 중국에서도 대피 훈련을 자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채나오 학생, 그 영상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어린아이, 자영업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동시에 같은 반응을 보였죠. 이것은 단순한 훈련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채나오 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줄리아 슈미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계획 없는 대응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지 않나요? 독일에서는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줄리아 학생.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것은 매뉴얼이 아닌 경험 기반 집단 본능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함께 겪으며 형성된 일종의 사회적 DNA라고 할 수 있죠. 강의실 뒤쪽에서 일본 유학생이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일본도 재난 대응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서울과 도쿄의 재난 대응 비교 자료였습니다. 일본은 철저한 계획과 매뉴얼 중심입니다. 반면 한국은 실시간 유기적 대응이 특징이죠. 두 시스템 모두 효과적이지만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다시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서울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에서 1분 만에 정렬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을 때는 그 압도적인 느낌이 더 강했죠. 여러분, 이 영상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나 안내원이 없어도 모든 사람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재난 속에서 무지시 대응력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거죠. 학생들은 영상을 다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다시 플레이했어요. 이번에는 더 세밀하게 봐달라고 당부했죠. 영상 속에서는 정말 놀랍게도 어떠한 혼란도 공황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움직임만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단일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율이나 통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능력이죠. 다음은 제가 직접 인터뷰한 한국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한국인들과의 인터뷰였어요. 편의점 직원, 택시 기사, 학원 강사 등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그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니까요. 택시 기사의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보다 빠르게 길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도로 상황을 보면 다들 같은 생각을 하니까요. 학원 강사는 이렇게 말했죠. 학생들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집에서, 거리에서 보고 배우니까요. 영상이 끝나자 러시아 출신 유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작은 나라니까 가능한 것 아닌가요? 러시아처럼 큰 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서울은 인구 밀도로 보면 모스크바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건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문화의 문제죠. 아민 니콜라우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이런 정렬은 무섭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뜻 아닌가요? 개인의 선택권은 어디로 갔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민 학생, 중요한 점은 이것이 강요가 아닌 신뢰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집단 행동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자유의 포기가 아닌 다른 형태의 자유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아민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일부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나타나는 집단 행동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작동합니다.
선거, 스포츠 경기, 문화행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시민 스스로 움직이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는 종종 정부나 관료의 지시보다 빠른 대응력을 갖죠. 강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인 반응에서 점차 호기심과 관심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제 가장 인상적인 사례를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한국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바로 수능날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에 관한 이야기죠. 학생들이 더욱 집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챕터로 넘어갔어요. 수능날의 놀라운 현상은 제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였으니까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매년 11월 중순 수능이라 불리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이날 한국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수능날 한국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고 버스와 지하철이 특별 운행되며 방송국에서는 음악 소리를 낮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국가 전반이 수험생 중심으로 움직이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날 한국에서는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항공기 이착륙이 제한됩니다.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증권시장 개장 시간도 1시간 늦춰집니다. 심지어 경찰까지 나서서 수험생 이동을 돕죠. 학생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채나오 리가 손을 들었어요. 중국도 가오카오 때 통제합니다. 그와 비슷한 것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명령으로 이루어지지만 한국은 사회적 합의와 자발성에 기반합니다. 법적 강제가 없어도 항공사들은 스스로 스케줄을 조정하고 일반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소음을 줄이죠. 이번에는 줄리아 슈미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요?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항공사들은 자발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하고 기업들도 출근 시간을 늦춥니다. 심지어 주식시장 개장 시간까지 바뀌죠. 이것은 정부 명령 없이 작동하는 민간과 공공 시스템의 연합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단 하루, 그것도 한 학생의 시험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죠. 일본 유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일본도 입시 때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다만 항공기까지 통제하지는 않아요. 왜 한국은 그렇게까지 하나요? 저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관심사죠. 그래서 한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을 위해 사회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것은 법적 규제가 아닌 암묵적 합의에 의한 것이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일부는 놀라움을, 일부는 의구심을 표현했어요.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이 현상은 외부인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한국형 단일화라고 부르는 현상의 극적인 예입니다. 법적 강제나 중앙 통제 없이도 사회 전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능력이죠. 이 능력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단일화는 교육이나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기억의 결과입니다. 저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6.25 전쟁부터 IMF 경제위기, 세월호 참사까지 다양한 국가적 위기 상황들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지난 100년간 식민 지배, 전쟁 분단, 경제위기 등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은 단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집단적 기억을 형성했죠. 채나오 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중국도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나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채나오 학생, 이것은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특성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외부 위협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현대사에서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랐죠. 한 세대 만에 농경사회에서 첨단 IT 강국으로 변모했고요. 이런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정렬 능력이 발달했습니다. 일본 유학생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일본도 재난 대응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 태풍 등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한국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연재해와 인위적 위기의 차이를 설명하는 차트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특징은 자연재해보다 더 복잡한 인위적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발달했다는 점이죠. 전쟁, 경제위기, 정치적 혼란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집단 대응력이 특히 뛰어납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IMF 경제위기 때 한국인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법적 강제나 정부 지시 없이도 국민들이 스스로 위기 극복을 위해 행동했죠. 이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닌 집단 생존을 위한 본능적 반응이었습니다. 아민 니콜라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단 행동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나요? 집단 사고의 위험은 없나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단일화도 때로는 집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죠.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효율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의병 조직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외부 침략이 있을 때마다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결성해 저항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부터 이어진 전통이죠. 이런 역사적 경험이 오늘날의 사회적 정렬 능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이 역력했어요. 제 설명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나토와 미 국방부의 비밀 보고서 일부를 슬라이드에 띄웠습니다. 물론 공개 가능한 부분만 선별한 것이었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민간 대응 속도는 군사 대응을 초월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토의 전시 대비 시스템보다 빠른 민간 집단 반응을 보인다고 분석했죠.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채나오 리가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것은 너무 과장된 해석 아닌가요? 군사 조직보다 민간이 더 빠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채나오 학생, 이것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한국에서는 국가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 1분 내에 방송사, 교통 시스템, 민간 기업까지 모두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이런 속도는 군사 조직에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슬라이드를 넘겨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시간을 여러 국가별로 비교한 표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재난, 선거, 수능 등 비상 상황 아닌 경우에도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은 일상 속에서도 이런 정렬 능력을 발휘합니다. 줄리아 슈미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정부가 만든 시스템 아닌가요? 결국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부는 뼈대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진짜 작동시키는 건 국민의 자발성이죠. 예를 들어 재난 문자 시스템은 정부가 만들었지만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자발적 참여는 시민들에게서 나옵니다. 아민 니콜라우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나요? 개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나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분명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서구의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와는 다른 형태를 보여줍니다.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자발적 합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이것은 강제가 아닌 선택에 의한 것이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기업, 언론, 교통 등 전 민간 시스템의 지시 없는 협력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럽 전시 대비 시스템보다 빠른 한국의 민간 집단 반응입니다. 정부 지시 없이도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능력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능력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챕터로 넘어갔어요. 제 연구의 핵심 결론을 이제 공개할 차례였으니까요. 한국의 단일화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군사적 무기가 아니라 사회 전략적 자산이죠. 저는 최종 결론을 담은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조용히 경청했어요. 석유도, 희귀광물도 없는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비결은 바로 이 집단 시행력입니다. 한국인들은 목표를 설정하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아민 니콜라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요?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아민 학생, 모든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단일화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자유가 때로는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이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빠른 결정과 실행이 생존의 열쇠인 상황에서는 이런 능력이 큰 자산이 되죠.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채나오 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강의 내내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실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채나오 학생. 가서 직접 느껴보세요. 재난 문자 하나에 어떻게 국민 전체가 움직이는지 그 광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채나오 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서 호기심이 빛났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루 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막 분석하고 경계하기 시작한 한국형 사회무기로서의 단일화, 이것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죠.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강의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힘에 대한 이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은 국제적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니까요.